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필옵티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좀 이야기 드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석에서 좀 딥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일봉의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요. 일단은 지금 선행 스팬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들어와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가 좀 크게 달리고 있는 모습들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가 좀 크게 달리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거래 대금들이 좀 많이 터져주고 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앞전 거래 대금들 대비해서는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꽤나 많이 나왔었죠. 조정폭이 좀 많이 나왔을 때는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섰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치고 움직였을 때 당시에는 거래대금들이 일정하게 터쳐주다가 지금 살짝 위로 올라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매우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지만 앞쪽에 이런 거래대금들 대비해서는 많이 터져주고 있는 거래대금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가다가 정을 맞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다만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 만약에 윗꼬리가 길기는 하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시켜준다면 이거는 상승 반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선행 스팬에서도 반등이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봉 선에서 봤을 때 1년선을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이 파란색 라인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년선입니다. 이 붉은대를 일단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반동이 그렇게 나쁜 흐름의 반등은 아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볼 때도 꽤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롭틱스가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신규 매수하긴 저는 굉장히 좋은 구간에 지금 형성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48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아까 일봉에서는 1년선 라인들이 지지를 받아주고 있었고 주봉에서는 지금 48일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에서 추세가 여전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방 트라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 세기형이거든요. 상승 세기형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승 세기형에서 이 하단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요 반등에 대한 힘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부근을 이탈을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한은 다시금 반등이 좀 강하게 트라이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고 주봉에서도 지금 선행스팬 안쪽에 위치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가 물량이 제일 많아요. 물량이 많은데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물량을 소화를 시켜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뭐 이평에 대한 이격도도 그렇게 크게 넓어져 있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뭐 반등에 대한 기조는 충분히 살아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신규 분들,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 그 신규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지금 고가 라인에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그리고 내일 다음 거래일 있죠. 다음 거래일서까지도 여기 부근을 지켜주고 계속해서 움직여준다 하게 되면요. 1차 추가 배수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67.2%를 여러분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료로 놓고 보면요. 초기 생산이 2028년 전후 고성능 애플리케이션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장기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큰데 2026년도 숫자는 아직 수주로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적을 한번 보면요.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이 10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손실이 53억 정도가 여러분들 나왔죠. 거기에 영업 이익률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마이너스 48.8%예요. 근데 작년 연간 매출이 1034억이니까 거기서 영업 손실이 348억 원과 비교를 해도 아직 회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저점 통과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인 이유는 뭐냐? 5월 19일 IR 이후에 시장이 이 회사를 OLED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반도체 패키징 옵션주로 다시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붙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업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2025년도 기준 매출 비중이 디스플레이 쪽이 52.6%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32.1%죠. 반도체는 사실 좀 적어요. 11.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숫자로만 보면은 아직 반도체 회사라고 놓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TGV 그리고 TGV AOI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개별 절단을 같이 들고 있다라는 점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장비를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AI 칩이 올라가는 이 유리 바닥에 말 그대로 초미세 엘리베이터 구멍을 뚫고요. 균열을 내시경처럼 검사를 하고 또 한 칸씩 잘라내는 장비 세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장비가 아니라 구멍부터 검사, 절단을 묶는 조합이라는 게 필옵틱스의 프리미엄 근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포인트죠. 그런 다음에 한기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번 3월 주총에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역량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서 TGV 고도화랑 HBM 뽀용에 대한 레이저 장비 개발을 병행을 한다라고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장비 매출에 대한 비중을 70%까지 목표로 한다라는 그 취지도 밝힌 상황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하나 보면요. 작년 반도체 매출이 121억 원, 전체의 11.7%였죠. 그럼 여기서 무려 70%까지 가려면요. 매출에 대한 믹스가 58.3포인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단기 테마로 볼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체질이 바뀌어야 가능한 숫자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2차 전지 혹은 OLED 쪽에 대한 부분들의 패널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다 하게 되면은 지금 한기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장기 반도체 매출 비중을 70%까지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매출에 대한 믹스 변화를 분명히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필옵티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체질에 대한 부분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진짜 돈이 되는 수준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놓고 보면요. 일단은 2025년도 개별 절단에 대한 장비랑 TGV 장비가 글로벌 고객사로 지금 본격적으로 출하가 됐고요. TGV 홀 검사 장비 개발도 지금 공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양산에 대한 대량 수주 금액은 아직 주가를 방어할 만큼의 공식 숫자가 사실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지금 LPKF도 올해 1분기 매출이 1,710만 유로, 거기에 이자와 세전이익이 마이너스 690만 유로였고요.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에서 첨단 패키징 대량 주문을 아직 넣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반대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올해 회계연도 2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79억 달러, 비일반 회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출에 대한 총이익률이 50%대입니다. 거기에 또 코닝도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 핵심적인 매출이 43억 달러고 광통신 쪽이 플러스 36%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경쟁사들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뚜렷하게 양산에 대한 대량 수주 금액도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필옵틱스가 안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범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옛날에는 우리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먼 미래에서 먼이 없어지면서 향후에 다가오는 미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은 사실 유리기판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할 만한 그 병목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말해주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필옵틱스는요, 여러분들 올해 1분기 매출을 단순히 연유로 하게 되면은 대략 이 정도 나와요. 438억 정도. 그리고 2025년도 매출이 1034억, 그게 42.4%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필옵틱스의 시총은 얼마예요? 1조입니다. 1조. 거기에 지금 PBR이 약 9배대가 나와요. 그러면 시장은 말 그대로 올해 이 손익을 보는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삼성전기, SKC,
그리고 글로벌 고객의 양산 준비 일정 안에 필옵티스 장비가 들어가는지를 보고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구조적인 전환 베팅을 지금 필옵틱스에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를 체크를 해야 되냐? 자,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 첫 번째는요. 올해 하반기가 되겠죠. 올해 하반기 때 TGV랑 개별 절단에 대한 양산 장비 수주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2027년 양산 장비가 결국 매출로 넘어가는 그 속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미국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서는요, 앱솔릭스에 대한 조지아 유리기판 시설에 최대 7,500만 달러의 직접 자금을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첨단 기판에 대한 생태계가 커지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하반기 수주가 수백억 원의 단위로 확인이 되면요, 그때의 반등은 분명한 확실한 반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2분기 그리고 3분기에도 혹시라도 이 매출 인식이 약하면요. 분명한 건 기술은 있는데 숫자가 없다라는 그 반론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흐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사실상 정식 목표가를 제시한 최신 증권가들의 커버리지는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목표가 평균보다는 PBR이랑 이벤트 옵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의 기준가 대비로 PBR이 약 9.48배 정도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역산을 하게 되면요. BPS가 4,56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주 공백에 대한 구간의 방어 밴드를 PBR 69배로 보면은 대략적인 가격이 27,000원에서 한 41,000원대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반기 양산에 대한 장비 수주가 확인이 돼서 10배에서 12배를 허용을 하게 되면요. 대략적인 가격은 45,000원에서 55,000원 정도가 여러분들 나옵니다. 이 구간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 이미 옵션 밴드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유리기판 장비에 대한 옵션으로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여기서 하반기 수주 금액이 찍히지 않으면요. 현재의 프리미엄은 당연히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옵티스의 관건은 딱 하나죠. 필옵티스가 올해 하반기 때 TGV 그리고 개별 절단을 기술이 아니라 분명한 거 이 수주에 대한 숫자로 증명을 하는 그 순간이 그 답이 밸류를 분명히 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이트는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아마 필옵틱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오늘 알게 되셨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는 그런 채널들은 많이 없을 거거든요. 제가 찾아볼 때는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종목들은 공부를 꼭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 분석 보고 차트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우리가 했다면은 이제는 차트에 대한 비중을 저는 좀 낮추고요. 기본적인 펀더멘탈 쪽에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게 맞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옵티스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어떤 재료, 어떤 모멘텀, 그리고 어떤 일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내러티브라든지 내재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봤다면 이제는 정말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진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걸 꼭 해야 돼요, 이제는. 주식도 옛날처럼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내가 관심 있는 종목도 어떤 부분들의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공부들을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 많은 공부 그리고 오늘 제가 필옵티스를 말씀드린 인사이트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시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혹은 섹터,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요.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